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가 끌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이성 간의 끌림에 대해서 그리고 끌림의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끌림이란 뭐라고 했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정신적이거나 정서적인 영향력이 끌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성 간의 끌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성적 끌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대와 성적 접촉을 하고자 하는 끌림을 의미합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바탕으로 타인을 성적으로 끌어당기는 효과의 정도를 우리는 성적 매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적인 반응을 야기하는 신체적 특성으로 1차적 성적 끌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간혹 심리적, 유전적 또는 문화적 요소와 같이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특성도 성적 끌림을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끌림에는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외모 또는 그 사람의 동작, 또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취치, 또 그분의 옷차림이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2차적 성적 끌림은 상대방과의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나는 끌림이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향하는 그 끌림을, 이런 끌림을 리비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음, 로맨틱 끌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맨틱한 거 좋아하시죠? 어, 이렇게 낭만적인 끌림이라고도 할까요? 예. 상대방과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끌림을 우리는 로맨틱 끌림 또는 낭만적 끌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끌림은 상대와 로맨틱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는 욕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로맨틱한 관계를 가지셨나요? 저는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자, 이렇게 로맨틱 끌림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크기가 커지는 끌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뭐 정이 깊어진다든가 관계가 깊어진다든가 그래서 끌림의 크기가 작았던 끌림이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지면서 더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연애할 때 이 로맨틱한 끌림에 의해서 낭만적인 끌림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뭐 카페를 빌려가지고 청혼을 하기도 하고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낭만적인 끌림의 그런 횟수와 관계가 깊어지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연애를 하고 또 결혼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로맨틱 끌림이 있었는지 잠시 유쾌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각적 끌림입니다. 이것은 상대와 감각적 행위를 통해서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끌림입니다. 감각적 끌림으로 이렇게 끌리는 것은 상대와 관능적인 행위를 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면 관능이라고 하는 것은 관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감각에 관련된 어떤 쾌락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그 입맞춤을 하고 싶고 포옹을 하고 싶고 막 감각적으로 손을 막 잡고 싶고 스킨십을 하고 싶은 이런 행위는 그 목적이 애정 표현에서
성적 흥분을 위한 것까지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떤 행위가 관능적인지 성적인지는 사실은 당사자밖에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성 간의 끌림에 있어서 관능적인 그런 감각적인 이런 끌림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이 감각적 끌림을 계속 반복하면서 만나고 헤어지고 헤어지면서 계속 상처를 입고 이런 경험을 저는 이렇게 했던 그런 대상자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봐라 라고 제가 조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서적인 그런 그 관계가 정서적 유대감을 키우면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끌려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서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에 이성 교제를 하는 친구가 갑자기 떠올랐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미적 끌림이 있습니다. 이 미적 끌림은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감상하려는 끌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적 끌림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관능적 끌림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이 끌림이라는 감정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 네 가지 유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성교제 그에 대해서 결혼 정보 업체인 듀오에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남녀가 조금은 다른 의미로 이 끌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보이는 외모와 끌림의 상관관계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연예인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끌리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 끌리는 이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남성은 가장 예쁜 여성으로 이민정을 꼽았습니다. 반면에 가장 끌리는 여성으로는 설미나 씨를 꼽았습니다. 이 결과는 외모에서는 6위였던 신미나가 끌리는 여성으로서는 1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남성들에게 외모의 순위와 끌리는 순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여성들의 답은 외모로 외모도 끌림도 모두 손혜진 씨를 1위로 꼽았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예쁜 여자와 끌리는 여자는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결과를 통해서 남성보다 여성들이 외모에 대한 호감과 끌림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 연예인에 대한 답변은 외모도 끌림 지수도 모두 현빈 1위였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외모는 원빈이었고요. 끌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송중기가 최고라고 답하였습니다. 자,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 결론적으로 끌림이라는 감정의 실체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차이가 있는 거죠. 끌림이라는 것이. 음, 자, 그렇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끌리는 대상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고 남녀의 끌림에 관한 감정 표현도 서로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또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 즉 만남과 이별과 또는 사랑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누군가와 인연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호르몬이 끌어당기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연구에 의하면 호르몬이 끌어당긴다고 해서 같은 호르몬끼리 끌어당긴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각자 서로에게 맞는 호르몬을 끌어당긴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의 끌림에 의해서 만난 사랑은 오랫동안 이별 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을 안 하신 우리 학우님이 있다면 연애할 때는 많은 사람을 저는 만나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잘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지면 결국은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 나랑 잘 끌리는 사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각자 서로에게 맞는 호르몬을 끌어당기는 호르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시기에는 잘 만나고 잘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랑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는 그 시기가 20대 시기가 아닌가, 이게 생애 과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연구 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연구 조사 중에서 2011년에 방영된 EBS 다큐 프레임의 남자와 여자 제1부 끌림과 무의식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런 방영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행동 패턴을 집중 분석해서 10명의 미혼 남녀를 선정했습니다. 남녀의 끌림에 관해서 2차에 걸친 실험을 하였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1차 때는 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10초 동안 그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평가하게 했어요. 그리고 2차 때는 한 팀당 10분씩 대화를 나눈 뒤에 평가를 하게 한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이성에게 매력 있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실제로 이성들이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은 1차 때는 외모만을 보고 뽑힌 사람과 2차 때 대화를 나눈 뒤에 뽑힌 사람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실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단연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호응도 잘해주고 이런 사람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데 이 진화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이성에게 끌리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유전적인 이유에서 이성에게 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많은 그 유전 진화 심리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식을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원활하게 자원을 가져다 줄 남성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남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성은 남성의 신체에서 힌트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남성의 얼굴 모양이고 여성이 선호하는 얼굴은 턱이 발달하고 선이 굵은 남성다운 얼굴이 있는데 남자다운 얼굴은 성공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진화 심리학의 관점으로는 유전적 이유를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테스토스테론의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남자는 더 높은 성취욕을 지니고 적극성을 갖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확률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여성이 남자다운 얼굴을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여성이 파트너를 선택할 때 좋은 짝과 좋은 아버지 사이에서 타협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적인 얼굴의 남자일수록 더 다정하고 상냥한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유전적인 이유에서 이성에게 끌리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상보성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잃었던 것을 찾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보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상보성 때문에 이성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어, 하지만 이때의 상보성은 자기와 상반되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서로 중요한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는 좀 더 깊이 있는 의미의 상보성이죠. 아까 제가 제 사례를 얘기했던 것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끌림이 오류로서 생기는 끌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흔들다리 효과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음, 높이 있는 다리 위에서 막 공포감을 느낄 때 이런 그것을 사랑의 설렘으로 오해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 편안한 다리에서 만났던 사람보다 더 호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흔들다리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오류가 아닙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낄 때 막 가슴이 떨리는 그 상황을 설렘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이 이게 또 끌림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귀인 오류다라고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끌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와 다양한 그런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있다면 62페이지에 다양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과 또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끌림의 법칙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유전자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상대를 진심으로 대한다면 그 상대방도 끌림을 느낀다는 거죠. 서로가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포심도 끌림을 유도한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업에서의 끌림과 또 이성 간의 끌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끌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끌림의 종류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면서 그러한 끌림도 영역의 범위가 또한 되게 넓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끌림에 대해서 우리가 3차 시에서 3주차에서 살펴봤습니다. 끌림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성 간의 끌림의 네 가지 유형과 또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끌림의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63페이지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끌림의 유형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의견 나누기라고 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이상형은 다시 말해서 내가 끌리는 이상형은 어떤 이상형인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내가 원하는 끌림은 아까 제가 제 사례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끌림은 어떤 건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끌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보시면서 여러분 무의식이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의식에서 끌렸던 것을
내가 의식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이 해본다면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주차까지 사이버 수업 듣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의 얼굴을 뵈면서 우리가 정서적 교류를 나누면서 또 이런 다양한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만남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